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가 6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7월부터 5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연속으로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거래량도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투자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며 하락장을 견디지 못해서 시장을 떠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처음 발발했던 작년 1월의 경우에도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지만 짧고 강하게 3개월 만에 시장이 다시 회복을 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하락장은 5개월이나 지속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도 하락장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거예요. 또 여기에 더해서 투자자들의 멘탈을 더 빠르게 갉아먹고 있는 부분은 작년 3월에 비해서 이번 하락장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장세라는 점입니다. 해외 다른 증시들은 대부분이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유독 국내 시장만 굉장히 약한 흐름으로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대거 발생을 하면서 국내 투심을 더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NFT, 컨텐츠와 같은 시장 전체 중 극히 일부분의 업종에서만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를 제외한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서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형성하면서 빨리 손절을 하고 떠나가라는 압박감을 크게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만 하더라도 세계 증시들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해서 급락 후 빠르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유독 국내 시장만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공포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손절을 한다면 아예 주식시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탈 것인가,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넘어갈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포를 끝까지 견뎌내어서 하락장을 끝까지 버텨볼 것인가겠죠. 이때 이미 모든 자금을 투자해서 남은 현금 비중이 없이 계속해서 홀딩만을 하며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며, 하락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남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투입을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결국 크게는 하락에 대한 공포를 참아내는 데는 이제 한계가 왔으니 손절을 하시는 분들과 계속해서 끝까지 버텨내려 하시는 분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번 하락장에서 보유 종목이 반토막 이상이 나며 일상까지 무너져 내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 우리는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작년 3월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작년 3월에 지수가 1400선 가까이 하락을 하는 순간에 공포의 크기는 지금과 달랐을 수 있겠지만 지금과 비슷한 심정으로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이 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심한 우울감까지 오셨던 분들이 대다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요? 사실은 저때 투자를 했었어야 했는데 저때 공포 속에서 손절을 할 게 아니라 버텨냈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작년과 같은 하락장이 반복되고 있는 순간에 투자자들은 작년에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커녕 다시금 5개월간의 긴 하락장으로 인해서 큰 공포감을 느끼며 손절을 하고 있고 시장을 떠나가고 있으며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결국 주식시장의 역사에는 매번 하락장 후에는 상승장이 뒤따라왔던 것을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지만 손실에 대한 공포라는 인간으로서 버티기 힘든 심리적 불안감이 이런 학습과 경험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시작은 항상 이런 하락장의 공포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라는 말을 남기신 역발상 투자로 유명하신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경. 시장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고 시장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가져라 라고 하신 설명이 필요 없는 투자 대가 워렌 버핏. 하락장은 주가 하락의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부하 노동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씀하신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 이 모든 투자 대가들의 말씀은 모두 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 공포 심리가 팽배해지는 하락장에서 대중들에 섞여서 손절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렴해진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 탐욕을 부려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투자 대가들의 격언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처음 들으신다거나 생소하신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투자법들이 옳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락에 대한 공포심리가 너무나도 커져버려서 이러한 올바른 투자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배포가 남아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900선이 무너져 내렸는데 2800선도 무너져 내릴 거야. 아니 25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은 손절을 하고 그 밑까지 내려가면 다시 사면 돼. 라고 손절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지수의 흐름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주식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하락장이 진행이 될 때 대응의 영역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게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가치 투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대에서도 계속해서 더 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가치 투자는 죽었어. 가치 투자처럼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의 힘이 진정으로 발휘되는 시점은 이렇게 시장이 깊은 하락장으로 진행이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장 속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주가가 마치 계속해서 평생 동안 하락만을 이어가 기업이 없어져 버릴 것과 같은 공포감입니다.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념은 기업의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투자자들의 하락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주가는 결국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과 같은 가격이며 결국에는 다시 기업의 가치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과 함께 하락을 이어가며 많은 구독자분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하락에 대한 공포 심리를 결국 버티지 못해서 손절을 하고 시장을 떠나간 투자자들이 향후에 시장이 다시 이성을 찾고 본래의 가치까지 주가가 수렴했을 때에도 하락장 속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비웃었던 분들이 지금과 같은 마음보다는 결국 버티지 못해 헐값의 주식을 처분한 자신에 대한 후회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시장이 정상화가 된 후에는 그때 버텨낼 걸, 그때 더 살 걸과 같은 과거에 대한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투자자가 시장에 넘쳐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던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연우라는 종목을 보면 우리가 공부를 했던 시점보다 현재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가 하락만을 본다면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은 비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함께 본다면 연우라는 기업은 올해에도 이렇게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미 거두었고 이러한 실적 성장 기조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상승을 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해갈 전망인데 기업의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기업의 가치와 주가 간의 괴리가 점점 벌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 평균적으로 20배 정도의 펄을 받아왔던 기업이 22년 전망치 대비 10배 정도의 펄까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상승을 해가고 있는데 기업의 주가는 반대로 하락장의 공포 속에서 하락이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키며 가치와 괴리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이니 좋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 린치의 말씀대로 지금은 하락장은 주가 하락의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을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부하 노동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연우라는 종목 외적으로도 기업의 가치는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기업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하락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투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물론 저도 그렇고 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락장 안에서 혼자서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은 길고 지루한 이제는 좀 끝났으면 하는 시장의 박앤세일 행사 기간이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평정심을 갖고 멘탈 관리를 잘 해내셔서 꼭 다음으로 이어질 상승장을 즐기시는 날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템플턴 경이 하셨던 말씀 중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증시에 피가 낭자할 때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를 스스로에게 계속 각인시키면서 이 전쟁과도 같이 처절한 하락 장세를 끝까지 잘 버텨내셨으면 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